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8천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500만 한민족 여러분, 특히 북한 노동당 간부로서 몰래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노동당 성동부장, 조직부장, 국가보위부장 여러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김정은, 문재인의 앞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무능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놓고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거짓말을 하고 하는 데는 선수인데 코로나를 잡는 데는 무능합니다. 무능할 수밖에 없는 것은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과학을 부정합니다. 진실을 부정합니다. 법을 짓밟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통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김정은, 문재인 명령을 듣겠습니까? 요새 진행되는 일 중에서 제일 원통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스포트는 그 파워가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189개국이에요. 1등이 일본, 2등이 싱가포르, 3등이 독일, 한국인데 이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한국에 조금을 있으면 북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패스포트를 세계 최강으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그리고 아주 합헌적인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 노동자, 근로자, 성실한 국민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를, 이 국민을 기피 대상으로 만든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은 정광훈 석방하고 문정권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외쳐봅시다. 정광훈 목사 석방하고 문재인 정권 구속하라! 좀 깁니다. 오늘은 3.1운동 101주년인데 3.1운동 그 상황으로 대한민국이 돌아간 면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탄압을 받는 것, 3.1운동의 주력 세력인 개신교 신도들이 탄압받은 것 똑같습니다. 왜냐? 문재인, 김정은 연합 세력이 당시에 일제보다 더 압독합니다. 천황이 아무리 탄압을 했다 하더라도 100만 명 죽였어요. 인류 역사상 동족을 가장 많이 죽인 자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닙니까? 500만 됩니다. 그런 자 앞에서 이런 거대한 나라의 대통령이면서도 한없이 작아지는 자는 그것도 뭐하는 인간입니까? 남쪽 대통령.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그런 독재자를 가리지 않을 겁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소련이 왜 무너졌느냐? 무능하기 때문에 무너졌는데 두 가지 사건으로 무너졌어요. 1983년에 9월 1일 269명이 탄 대한항공 007 편을 격추시켰습니다. 격추시킨 다음에 그 사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서가지고 들통이 났다가 그 2년 뒤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걸 수습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때부터 소련 사람들이 이게 공산당이 무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북한에 바이러스가 지금 많이 퍼지고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군대로 들어가면은 군대에서 퍼져가지고 아마 북한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군인들에게 전염되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코로나로 몰린 데는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지웠습니다. 북한 동포의 고통을 잊었어요. 그리고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산당이 절대 악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공산당도 뭐 완오브의 대비니까 그 사람들하고 친하면 된다. 이런 허영심, 그리고 국방은 미국이 알아서 해준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더라도 설마 속였나? 설마 속였나? 미국이 가만히 있겠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핵무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는 이런 살찐 돼지가 되니까 바삭 야윈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 앞에서 벌벌 떠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성을 박정희 대통령 18년 사이에 지워버렸다는 것은 정말 통한의 실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무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경제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정신력에서 졌습니다. 영혼과 영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라는 위대한 한 용감한 인간이 등장했습니다. 이분보다 머리 좋고 이분보다 말 잘하는 사람 많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이분만큼 용감한 사람 없어요. 정법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문재인과 맞짱 뜨는 사람입니다. 나라는 똑똑한 사람이 부족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적어서 망해요. 지금 정광훈 목사를 욕하는 사람 왜 욕합니까? 자기보다 용감하니까 시기 질투로 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노예근성입니다. 노예근성. 이승만 대통령이 아침마다 기도했던 갈라디아서 5장 1절 주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였으니 세계에 서서 다시는 종의 무게를 매지 말라. 그 말이 뭐냐 하면 노예 근성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용감한 사람은 밀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감하지 못한 사람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게시판 청원에 100만 명 돌파했다고 좋아합니다. 아니 1000만 명을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문재인 탄핵하자. 왜냐하면 문재인은 중국 대통령 같으니까 탄핵하자는 거기에 빨리 동의를 누르고 해가지고 이거 1000만 명 돌파해야 됩니다. 1000만 돌파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꼭 1000만 명 돌파하면은 3.1 국민대회를 한 번 하고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문재인 응원한다 하는 게 막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잘못하면은 역전패 할지도 모릅니다. 역전패. 부진을 하지 못하면은, 아니, 용감하지도 못하고 부진을 하지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자, 이렇게 우리는 정신력에서 졌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신 김에 어떻게 하면은 김정은 문재인 세력과 싸워서 영원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냐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의 명언입니다. 첫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자는 자도 민족 반역자입니다. 그것만 알면 민족 선동이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민주투사라고 자칭하는 자에게는 물어야 합니다. 당신 공산당과 싸운 적이 있느냐? 없다면 가짜다. 대한민국은 공산당과 싸워야 자유를 지킬 수 있는데 공산당과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민주투사라고 자칭하는 것은 일제와 싸운 적이 없는 자가 독립투사라고 자칭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습니다. 요 세 개만 딱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구호를 같이 외칩시다. 헌법으로 뭉치고, 그 다음 뭐죠? 태극기로 뭉치죠.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리로 이기자 또는 진실로 이기자. 태극기로 뭉치자. 헌법으로 싸우자. 진리로 이기자. 감사합니다.